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의원입니다. 늦장마로 인한 피해 없이 35만 국민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청 웹사이트 개편 및 앱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대문구 웹사이트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표준이 준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표준을 준수하게 되면 레이아웃과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어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바꾸면 서브 페이지 모든 디자인이 바뀌는 등의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페이지의 상단부 레이아웃과 서브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전혀 다릅니다.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브 페이지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레이아웃을 일일이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규칙을 웹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문제입니다. 사이트 주소 접두사가 HTTPS로 구성된 동대문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서버와 사용자의 브라우저 간에 전달되는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주고받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대문구 웹사이트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함에도 보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외에 행정감사 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문제점만 보더라도 사이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편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입니다. 반응형 웹이란 방문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해상도에 따라 웹사이트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사이트로, PC에서는 PC 해상도에 맞도록 레이아웃이 변경되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해상도에 맞도록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웹표준과 웹 접근성입니다. 웹표준을 준수할 경우 얻는 장점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재정의는 물론이고,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어 추후하게 될 웹사이트의 디자인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는 웹사이트의 글자를 컴퓨터가 읽어주는 보이스 오버 기능이 가능하며,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레이아웃이 적절히 변형되도록 글자 크기가 조정되는 기능을 지원하고, 지체장애인에 맞춘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마우스 민감도나 해상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웹표준 및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이며, 동대문구 웹사이트 개편은 본위원회 지적이나 행정감사에서의 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앱으로 접근하는 시대에서 모바일 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동대문구 웹사이트 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모바일 시대에 적합하도록 앱도 동시에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앱과 앱을 동시에 기획하게 되면 동일한 정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는 디자인적인 요소부터 전체적인 테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동되는 알고리즘 및 사용자 편의성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기획하고 검토함으로써 앱과 앱의 철학적인 부분이 동기화되면서 정책성이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어 더 친근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좋은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앱과 앱의 사용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옵니다. 앱에서는 구동할 수 없는 앱만의 기능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앱과는 다른 앱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앱 개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앱의 장점으로는 첫째, 주민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 및 단계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둘째,
위치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모든 하드웨어적인 기능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 방문 시 쿠폰 지급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고 공원, 관광지 등을 안내하거나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는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셋째, 능동적인 사용자 알림을 통해 축제, 행사, 코로나19 등의 주민 개개인이 원하는 알림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에서 만든 더 강남 앱의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앱이 웹과는 어떻게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지, 구민 편의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셔 시청하시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 시청하신 바와 같이 앱의 특성들을 잘 이용하여 메뉴나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주민 편의 기능, 위치 기반 서비스, 알림 설정이 충실히 제공됨과 동시에 강남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본의원이 이야기한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앱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미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 배포한 적이 있으나 특성 없는 앱의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이런 실패를 발판 삼아 동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발굴하고 모바일 트렌드를 이끄는 동대문구에 특화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은 문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문서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디지털 문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검색 기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PDF로 보내준 추가 경정 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경정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페이지 레이블링에 차이점이 존재하여 페이지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PDF 파일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적혀있던, 적혀있지 않던 실제 존재하는 페이지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지만 지류 문서상에는 제목, 목차 등에는 페이지를 기입하지 않아 PDF 파일에서의 페이지와 지류 문서와의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류 목차에서는 스마트 도시까지 내용이 5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썸네일의 55페이지에 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목차의 부재입니다. 화면은 2020년 제1차 추경 연합본입니다. PDF 작성자의 작성 양식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이 각 소제목들을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 제공합니다만 작성자가 제목을 적지 않거나 제목으로 판단되는 양식으로 적지 않으면 화면과 같이 빈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목차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자가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목차가 제대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넷째, 디지털 문서 작성자 입력 및 세부사항 문제입니다. 왼쪽에는 작성자가 기획예산가 강상원 씨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작성자를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서에서는 속성으로 어느 부서에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섯째, 웹사이트에서 배포용 문서 포맷으로 HWP 파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나 기사의 첨부 파일을 HWP 포맷으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파일을 보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서 배포 아카이브 형태입니다.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단순히 출력물만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 디지털화가 부족하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서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개선하면 문서에서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져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일반 문서와 디지털 문서의 동기화가 되어 문서를 물리적으로 보는 것과 모니터로 보는 것이 동일해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디지털 문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문서의 확대 재생산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및 작성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문서의 신뢰가 생기며 디지털 문서를 프로그램에 종속적이지 않게 열람할 수 있도록 HWP가 아닌 범용 포맷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문서의 확대 재생산이 자유롭고 문서 작성자가 명확하며 범용 포맷의 지원으로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문서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에 대한 구정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민원 접수 창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민원 접수 창구의 구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세월 전자민원 창구, 옴부즈만 민원, 공직자 부조리 갑질 신고, 하도부 부조리 신고, 환경신문고 6개의 세분화된 민원 창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민원 창구의 문제점은 첫째, 민원 창구가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상의 편의성을 증대하려 하나 이는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둘째, 웹사이트에 민원 창구들이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 올바른 민원 창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셋째, 해당 민원 접수 창구의 업무가 아닌 경우 이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결국 민원 처리 시간이 증대되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은 민원 창구 단일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창구 단일화가 된 경우의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단일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분류하여 해당 담당 부서 이관 후 민원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면 민원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국민 편의를 높이며 동시에 구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손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웹사이트 문제점과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좀 이걸 다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문제고 그다음에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나 어떻게 또 아카이브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앱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잘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문서의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하는 문제도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잘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전산 분야에 전공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간부들도 이게 좀 전문가들이 좀 부족해서 이제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정도인데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잘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특히나 아까 그 민원창구가 6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좀 단일화해서 저희가 내년도 2021년도 그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전면적인 그 홈페이지 개편할 때 꼭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